안녕하십니까. 신영목 역사문화여행입니다. 이 채널은 역사와 문화에 관심이 많고 여행을 좋아하는 분들을 위한 방송입니다. 오늘은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절 나라에 있는 동대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동대사는 일본에서 가장 큰 청동대불로 유명하며 일본 발음은 도다이지이지만 편의상 한자 발음 동대사로 진행하겠습니다. 나라 지역에는 역사적으로 오래된 흥복사, 카스가 신사 등 유서 깊은 절과 신사가 많이 있지만 동대사는 그 중에서 매우 특별한 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 국내에서도 불교 신자와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으며 외국인 관광객들도 일본에 오면 제일 먼저 가보고 싶어하는 곳이 동대사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평일에도 관광객들이 많지만 주말이 되면 시내 교통이 마비가 되고 넓은 동대사가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곳입니다. 나라시는 일본 간사이 지역에 위치하며 나라와 교토, 오사카가 삼각형을 이루며 일본 역사와 문화의 시작과 중심지가 되었던 곳입니다. 나라가 불과 짧은 기간 수도였다가 교토로 옮겨갔지만 동대사는 계속 종교적, 정치적,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동대사로 오다 보면 입구에 수많은 사슴떼에 시선과 마음이 먼저 뺏겨버립니다. 여기는 시에서 운영하는 사슴공원으로 사슴들이 자유롭게 노늘고 관광객들은 먹이를 주며 즐거운 추억 사진을 남길 수 있습니다. 동대사의 입구에 오면 일주문에 해당하는 남대문이 가장 먼저 보입니다. 동대사의 일주문은 다른 절보다 특별히 크고 웅장합니다. 남대문 가운데에 대화엄사라고 해서 화엄사가 아니고 화엄족의 본사를 의미합니다. 문의 양옆에는 절을 지키는 수호신 금강역사 조각이 노려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절의 중심 건물을 금당 또는 본당이라고 하며 우리나라의 대웅전에 해당합니다. 동대사는 금당이라고 하는데 직접 와서 보면 그 규모와 웅장함에 입이 떡 벌어집니다. 금당 건물의 높이가 48m가 되고 좌우 57m이며 지붕 용마루 끝에는 황금색으로 빛나는 조각, 치미가 보입니다. 건물 위쪽 중앙 출입문 위쪽에 문같이 생긴 것이 보이죠?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 맞습니다. 창문입니다. 부처님이 바깥 세상이 궁금해할까봐 수시로 이 문을 열어 밖을 보게 한다고 합니다. 부처님은 안 보고도 세상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는데 그래도 인간적인 배려를 하였다는 것이 매우 특이합니다. 자, 첫 번째 관람 포인트, 금당에 있는 청동대불과 내부를 둘러보겠습니다. 처음 이 대불을 보는 사람들은 너무 커서 말문이 막힐 정도입니다. 실제로 보면 그 크기에 그냥 압도되어 버립니다. 이 대불의 높이는 약 15m, 무게는 자그마치 260톤이 된다고 합니다. 안 위에 있는 사람을 보면 이 불상이 얼마나 거대한지 비교가 되죠. 보통 불당 건물을 먼저 짓고 그 안에 불상을 안치하는데 이 불상은 너무 크고 무거워서 옮길 수 없으므로 불상을 먼저 주조하고 그 위에 건물을 지었다고 합니다. 1300년 전에 이렇게 큰 청동불상을 만들었다는 것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금당이 여러 번 불에 타고 다시 지으면서 건물 크기가 축소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건물은 1709년 에도 막부가 원래 크기에서 60% 축소하여 지은 것입니다. 그래도 청동대불이 너무 커서 단층으로 짓지 못하고 2층으로 지을 수밖에 없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 불상이 깔끔하고 평온한 모습으로 관람객을 맞이하고 있어 평탄한 불상의 삶을 살아온 것처럼 생각되지만 전혀 그 반대입니다.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불상의 삶을 살았습니다. 크고 작은 사건, 사고는 셀 수 없으며 대지진으로 불상 파괴, 전쟁으로 2번이나 금당이 불에 타 불상이 녹아내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머리는 4번 교체, 몸체는 2번이나 대수술을 하였으며 심지어 130년간 건물 없이 비바람을 맞은 세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 머리 부분, 몸체, 무릎 부분이 다르게 보입니다.
특히 머리 부분은 여러 번 교체해서 그런지 가장 깨끗해 보입니다. 다시 동대사에 가시게 되면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에게 이런 기구한 사연이 있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불당 내 기둥에 구멍을 내어 사람이 지나가도록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구멍을 통과하면 무병장수와 행운이 온다고 하는데 과거에는 체격이 작아서 대부분 통과할 수 있었겠지만 현대인들은 체격이 커져서 어른들은 거의 통과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어린이들의 구멍 통과 체험 놀이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관람 포인트 법화당으로 가보실까요? 청동대불이 있는 금당에서 나오면 산 언덕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촬영 금지여서 제가 찍은 사진으로 보여드리지 못하는 것이 아쉽습니다. 건물명은 법화당이며 이곳에 국보 10점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입장료를 받아서 그런지 방문하는 사람들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법화당처럼 좁은 공간에서 국보 10점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곳은 국립박물관을 제외하고 이곳이 유일할 것입니다. 그만큼 의미 있고 중요한 곳입니다. 비싼 입장료를 받는 것은 꼭 보고 싶은 사람만 와서 보라는 의미로 생각됩니다. 일본 불교와 문화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꼭 와볼 만한 곳입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관람 포인트 이월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월당은 동대사에서 가장 높은 산 중턱에 있으며 절뿐만 아니라 나라 시내를 굽어볼 수 있는 전망이 아주 좋은 곳입니다. 동대사에서 기념 촬영하기에 가장 좋은 곳입니다. 광고와 화보를 여기서 많이 촬영한다고 합니다. 석양의 일몰이 매우 아름다운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그냥 기념 촬영만 하고 가기에는 아쉬울 정도로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해마다 3월 초 보름간 이월당에서 관음보살에게 아래 용왕의 샘물을 떠서 바치며 횃불을 돌리는 슈니에와 오다이마츠 행사가 있습니다. 이월당 앞의 샘물은 용왕이 사는 바다와 연결되어 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 있는 행사라고 합니다. 이 행사 기간에 오면 직접 관람할 수 있다고 합니다. 행사에 사용한 대형 횃불의 모형과 행사 사진이 전시관에 있습니다. 이월당 안쪽 전시관 건물로 들어가면 지친 다리를 쉬는 의자와 목을 축이는 녹차를 공짜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꼭 들러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정창원을 비롯하여 중요한 곳이 여러 곳이 있지만 공개하지 않으므로 청동대불, 법화당, 이월당 이 세 곳은 꼭 관람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한국의 절에서는 흔히 볼 수 있지만 일본에서는 동대사에서만 볼 수 있는 대형 범종이 있습니다. 언제 만들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에밀레존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일본에 관광할 때 동대사를 보면 다른 절은 볼 필요가 없고 동대사를 보지 않았다면 일본의 절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이라고 할 만큼 동대사가 일본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대단합니다. 오늘은 나라에 있는 동대사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동대사에 대한 소개가 여러분의 일본 여행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 영상이 재밌고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좀 눌러주이소.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하고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